자,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반기를 든 게 바로 여당 의원들 그리고 현직 장관입니다. 조금 의아하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분들인지 참 용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이유로 박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군납비리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이들 비리에 대해서 이적죄를 적용할 생각입니까? 이적죄는 법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방산 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수는 없고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반 형사법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 네. 저게 지금 청와대 때 왜 반기를 든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반기를 들었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에서 방산 군납비리는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 행위로 규정하겠다. 그러면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적죄를 방산 군납비리에 적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이 실제로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적행위라는 게 형법 99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적 이익을 주는 자를 이적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방산 비리라고 하면 네. 뭔가 우리 군의 어떤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뭐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두루뭉실한 게 예. 오늘 한 좌파 매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이적죄로 처벌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군사적으로 뭔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걸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적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이적죄가 상당히 좀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여기 상당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법무부 장관에서 섣불리 이적죄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법리적 판단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 지금 보기엔 어땠어요? 이적죄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이런 행동을 하면 북한에게 이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죄다라는 게 아니라 예. 뭔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걸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게 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무기를 빼돌려서 북한에게 갖다 넘겨서 그들의 전력을 강화시켜주겠다 이런 의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적죄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한 글자 세 글자로 보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방산 군납비리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적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요. 바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질문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것.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친이계 친박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어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이 심재철 의원이 야당 의원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해서 오늘 또 한번 재점화시켰다는 게 바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오늘 이재호 의원도 또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이재호 의원이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뭐 이슈만 나오면은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는데 오늘도 좀 얘기를 내놨죠? 네,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요즘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보다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예. 대통령 비판에는요. 근데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 연금 그 개혁 입법을 연내하겠다고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오늘 졸속이다 이런 단어까지 들이대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눈길을 끌었죠. 그러면 졸속으로 안 하면 될 텐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졸속으로 하지 않으려면 이제 뭐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해서 깊숙이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친박계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비박계인 이재호 의원 간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내놓은 공급연금안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되는 분위기는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권 여당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문제 경청을 하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야당 의원님들과 가깝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설득 좀 해주십시오. 테이블에 안 나오니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호 중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연금 개혁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공무원들을 재인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완구 원내대표 저희가 그래픽으로 땀을 처리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들과 친하잖아요 라면서 이재호 의원을 사실 약간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이고, 이거 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갈수록 흥미진진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일사불란했는데요. 예전에 어떤 민주당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그 어떤 해경 해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죠. 예. 근데 항상 비판을 하는 쪽은 뒤밖의 의원들이라는 것. 그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새누리당의 이 권력의 향배를 놓고 친이계와 친박계가 참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어떤 전투를 벌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김무성 대표가 오늘 중재를 잘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공무원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김무성 대표가 7일날 끝장 토론을 공무원 노조와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분위기를 좀 잡아가거든요. 그리고 예.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것도 좀 수렴을 하면서 때에 맞추겠다라는 본인의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좀 나서는 모습이 어쨌든 좀 오늘 좀 돋보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동정민 팀장이 보기에는 그 이재호 의원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이재호 의원 편들어준 게 아니라 잘 중재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호 의원 개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인의 진정성이 있죠. 사실 예전 정부부터 쭉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뭐 개헌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말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좀 웃기는 거고 입법기관이 다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개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좀 부채가 있습니다. 본인도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호 의원이 사실 저렇게 좀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그때 경험을 좀 알려주면서 이런 것을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또 좀 진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게 공무원 당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일이긴 해요. 다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이고 우리 후대에도 많은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도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것 어제 김태호 최고위원이 복귀를 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왜 복귀를 했는지 그 얘기를 자세히 털어놨는데요. 라디오 방송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전한다면 동키호테다, 뭐 사퇴쇼다, 혹은 초짜 어린애 정치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어린애 정치 같다 이런 표현도 들었습니다. 제가 정치적 좀 테크닉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촌티를 좀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촌티를 못 벗어서. 또 어린애 같다는 표현도 또 어떻게 뒤집어 보면은 예? 김태호가 아직도 뭐 순수하다는 뜻 아닙니까?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여달라. 교수님 차장, 예. 예. 참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고요. 오늘 김태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우리 정서상 가출했다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는데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저를 꾸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책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오늘 그 순수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표현 보니까 앞으로도 좀 회초리를 더 들어야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김태호 최고위원을 비판하는 그런 칼럼이 실렸었어요. 근데 김 최고위원이 글을 쓴 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잘 새기겠다. 고맙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정치인인 만큼 국민들이 지적하는 부분 잘 새겨서 좋은 정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